붉은 연꽃의 그림자. 바람은 차가웠고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이화연은 22살의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시린 한풍처럼 불어닥친 현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혼인한 지 겨우 3년 병약했던 남편은 짧은 해후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싱그러웠으나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 꽃은 봉오리째 얼어붙은 듯 했다. 시댁은 엄격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화연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리는 수절이었다. 흰 소복은 그녀의 젊음을 가두는 족쇄였고 조용히 바느질을 하거나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방에서 홀로 잠들어야 했고 젊은 육신은 설명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의 그림자를 좇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시댁에 먼 친척인 김진사가 찾아왔다. 그는 40줄에 접어든 호랍이었으나 학식이 높고 풍채가 넉넉하여 주변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김진사는 남편의 제사를 돕기 위해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화연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으며 이화연을 바라볼 때마다 연민과 함께 미묘한 끌림이 담겨 있었다. 이화연은 김진사를 피하려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명으로 차를 내오거나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마다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힘든 삶을 이해하는 듯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어린 나이에 큰 고초를 겪으시는군요. 부디 몸 상치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화연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각. 이화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방은 김진사의 사랑채와 멀지 않았다. 문득 김진사의 방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일까? 묘한 이끌림에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김진사의 방 앞 그녀는 망설였다. 그때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김진사님, 편히 주무시는지요? 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과부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이화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 불빛을 보고 혹여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 하여 여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책과 먹 냄새로 가득했고 등불 아래 김진사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진사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젊음이 억압당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유교적 도리 속에서도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화연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고 김진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이화연은 거부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다. 밤마다 이화연은 김진사의 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망과 마주했다. 김진사는 그녀에게 육체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닫힌 세상을 넓혀주었다. 이화연은 김진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화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밤늦게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과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묘한 홍조가 시어머니의 의심을 키웠다. 결국 시어머니는 이화연의 뒤를 밟았고 김진사의 방에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런 음탕한 것, 감히 죽은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화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진사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이화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과부의 정절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고 이를 어긴 이화연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화연은 시댁에서 쫓겨났다. 갈 곳 없는 그녀는 김진사와 함께 도망치듯 한양을 떠났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부처럼 살았다. 이화연은 김진사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흰 소복을 입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다. 김진사에게는 이미 정혼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명문가의 규수로 김진사의 가문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김진사는 이화연을 사랑했지만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앞날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화연에게 이별을 고했다. 미안하다, 화연아.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나는 내 가문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어. 이화연은 절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다니.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이번에는 정절을 잃은 과부라는 낙인까지 찍힌 채였다. 갈 곳 없는 이화연은
결국 기생집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고운 목소리를 지녔기에 금세 유명세를 탔다. 그녀는 밤마다 남자들의 품에 안겨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기생집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김진사였다. 그는 술에 취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화연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었다. 이화연은 냉정하게 그를 밀쳐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요?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소.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오. 하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화연은 그의 진심을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김진사를 유혹했다. 그에게 온갖 달콤한 말과 몸짓으로 다가갔다. 김진사는 그녀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결국 그는 정혼한 여인을 버리고 이화연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화연은 그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김진사의 정혼녀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김진사의 정혼녀는 충격에 쓰러졌고 두 가문은 발칵 뒤집혔다. 김진사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혔고 그의 앞날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화연은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김진사를 파멸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붉은 연꽃처럼 화려했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화연은 늙고 병들었다. 그녀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과부의 정절이라는 굴레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굴레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비록 그 길이 파멸로 이어졌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세상의 도리에 맞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붉은 연꽃처럼 강렬하고 그 그림자처럼 쓸쓸한 조선시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이화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삶은 한양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음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와 비극적인 삶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조선 사회의 금기를 깬 존재였고 그로 인해 파멸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갈망했던 여인이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전해졌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결국 김진사와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김진사를 증오하며
복수를 꿈꾸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사회의 낙인이 찍혔을지언정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고 그로 인해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다. 이화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과부들의 숨겨진 삶과 욕망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과부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과도 같았다.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과 갈등. 이화연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이 되었다. 붉은 연꽃처럼 강렬하고 그 그림자처럼 쓸쓸한 여인의 살. 그녀는 조선의 밤하늘에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진 한 떨기 불꽃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고 후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타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여성의 고뇌와 저항,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묘비는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전설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붉은 연꽃의 그림자, 그것은 이화연의 삶이자 조선시대 수많은 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였다.